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셨나요? 내 화장대가 스마트폰 앱 하나로 정말 완벽한 전문가의 공간으로 변하는 거요. 이게 더 이상 그냥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알아볼 주제가 바로 이 뷰티 산업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는 인공지능, AI거든요.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아름다움이라는 영역을 AI가 대체 어떻게 혁신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나한테 진짜 어울리는 머리 스타일은 뭘까? 이 화장품, 내 피부에 괜찮을까? 이런 고민, 우리 한 번쯤은 다 해봤잖아요. 그쵸? 우리 모두가 화장품 가게에서 또 미용실에서 던지는 바로 이 질문. 여기서부터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AI가 찾아준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인공지능이 이제 여러분의 데이터를 쫙 분석해서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스타일을 제안하는 말 그대로 여러분만의 퍼스널 스타일리스트가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자, 그럼 이 똑똑한 스타일리스트가 우리한테 가장 먼저 보여주는 마법은 뭘까요? 바로 가상체험입니다. 더 이상 어울릴까? 하고 상상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내 눈으로 딱 확인하는 시대가 열린 거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AI가 그냥 사진 위에 그림을 더 씌우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형, 지금 머릿결 상태까지 아주 정밀하게 분석해서요. 다양한 헤어스타일이나 메이크업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죠. 이게 또 증강현실, AI 기술이랑 만나면서 정말 거울 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게 된 거고요. 뭐니 해도 가장 큰 장점은 이거죠. 실패할 위험이 없다. 큰맘 먹고 머리 잘랐는데 괜히 잘랐다 후회했던 경험? 또 비싼 돈 주고 산 립스틱 색깔이 영 안 어울려서 서랍에 그냥 넣어둔 경험? 이제는 안녕입니다. AI 거울 앞에서 그냥 마음껏 이것저것 다 시도해보고 가장 완벽한 스타일을 찾으면 되니까요. 자,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 볼게요. 단순히 새로운 모습을 보는 것에서 넘어서 아예 나만을 위해 만들어진 제품을 갖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초개인화라는 개념인데요. AI가 사용자의 피부톤이나 상태는 기본이고요. 생활 습관, 심지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 데이터까지 싹 다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정말 오직 한 사람을 위한 맞춤형 화장품과 스킨케어 루틴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과정은 놀라울 만큼 간단해요. 먼저 AI가 여러분의 고유한 피부 데이터를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 수만 가지 조합 중에서 가장 완벽한 맞춤형 포뮬러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바로 당신만의 제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제 정말 놀라운 부분입니다. AI가 단순히 제품을 추천하는 걸 넘어서서 화장품이 만들어지는 그 방식 자체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비밀의 연구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표가 그 차이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데요. 보세요. 예전에는 신제품 하나 개발하는데 수년이 걸렸는데 AI 덕분에 이제 몇 달 단위로 확 줄어듭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에 의존하던 효능 예측은 이제 정밀한 데이터 분석으로 대체되고요. 촉촉하다, 부드럽다, 같은 그런 주관적인 느낌에 의존했던 발림성 평가도 이제는 데이터 기반으로 객관화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빨라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 인용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딥러닝 알고리즘은 신제품 개발의 효율성과 효과를 그야말로 극적으로 높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그리고 결과적으로 더 효과적인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일부 기술 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 시야를 확 넓혀서 전 세계 뷰티 시장을 이끄는 거대 기업들이 이 AI 혁명에 어떻게 동참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레알,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이름만 들어도 아는 이런 글로벌 뷰티 공룡들이 이미 AI를 핵심 전력으로 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레알은 모디페이스라는 기술로 어디서든 생생한 가상 메이크업 경험을 제공하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은 로보팔이 즉석에서 내 피부톤에 딱 맞는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주는 톤웍 서비스로 엄청난 화제가 됐죠. LG생활건강도 마찬가지로 AI 기반 피부 진단 서비스를 통해서 아주 정교한 맞춤형 케어를 제안하면서 이 기술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AI의 역할이 얼마나 다양한지 한눈에 딱 들어오죠.
맞춤형 추천이랑 가상 체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피부 상태를 진단해주거나 24시간 나랑 상담해주는 뷰티 챗봇까지 정말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거대한 변화가 우리 소비자, 바로 여러분에게는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미래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은 이겁니다. AI가 연구실에서 새로운 성분을 개발하는 그 시작 단계부터 언제 어디서든 제품을 가상으로 체험하고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나만을 위한 제품을 추천받는 소비자의 화장대 앞까지. 그러니까 뷰티 여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전체를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모든 혁신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재료가 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의 데이터입니다. 여러분의 피부 정보, 스타일 선호도 같은 이런 뷰티 데이터가 바로 미래의 화장품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재료가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놀라운 맞춤형 뷰티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데이터를 기꺼이 공유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요즘 기술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스마트폰으로 사진 한 장 딱 찍으면 AI가 바로 내 피부 상태를 진단해준다니 말이에요. 정말 편리하고 또 신기한 세상이죠. 근데 여기서 잠깐 이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편리한 서비스 정말 공짜가 맞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돈 대신에 훨씬 더 중요한 걸 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바로 나라는 정보 그 자체를 말이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일종의 디지털 금고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앱을 설치할 때 무심코 동의 버튼을 누르는 그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요, 그 금고 안에 뭘 넣고 또 누가 열어볼 수 있는지 정하는 아주 중요한 계약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그 계약서 한번 같이 펼쳐볼까요? 첫 번째 장에는 보통 무엇을 그리고 왜 수집하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 계약서 사실 생각보다 간단해요. 딱 두 가지만 먼저 확인하면 되거든요. 첫째, 무엇을 가져가는지. 그리고 둘째, 왜 가져가는지.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해요. 이걸 보면 앱이 원하는 게 단순히 우리 피부 사진 한 장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내 얼굴과 피부 이미지는 기본이고요. 이름, 생일 같은 신원 정보, 심지어는 내가 지금 어디서 어떤 기기로 접속하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앱은 전부 다 가져가는 거예요. 물론 기업들도 나름의 이유를 내세웁니다. 정확한 피부 진단을 해주고 또 사용자 개개인에게 딱 맞는 제품을 추천해 주려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고 AI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이 데이터가 꼭 필요하다고 설명하고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제출 버튼을 누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내 소중한 데이터는 과연 어떤 여정을 거치게 될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와요. 바로 보유 기간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앱을 삭제한다고 해서 내 정보가 바로 싹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기업은 법적으로 정해졌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고지한 특정 기간 동안, 예를 들면 회원 탈퇴하고 3년 동안 이런 식으로 우리의 데이터를 계속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관된 내 정보 과연 나만 볼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도 내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부분이 제일 헷갈리는 지점이죠. 자, 여기가 진짜 핵심이에요. 제3자 제공이랑 처리 위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제3자 제공은 말 그대로 내 정보가 아예 다른 회사로 넘어가서 그 회사의 마케팅 같은 데 쓰일 수 있다는 뜻이고요. 처리 위탁은 아마존 같은 클라우드 업체에 데이터 저장을 맡기는 것처럼 기술적인 관리를 대신 맡기는 것뿐이에요. 이 둘의 차이는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관점을 좀 바꿔서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인 우리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 하나만은 정말 꼭 기억해 주세요. 내 개인정보의 주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요. 법은 바로 그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고요. 기업 역시 우리 데이터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데이터를 암호로 바꿔서 누가 훔쳐가도 알아볼 수 없게 만들고 회사 내부에서도 꼭 필요한 최소한의 직원만 정보에 접근하도록 통제하는 것 같은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만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의 권리 목록입니다. 우리한테는 이런 힘이 있어요. 내 정보를 보여달라. 틀렸다면 고쳐달라. 그리고 필요 없다면 삭제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 정보의 사용 자체를 멈춰달라고 할 수도 있죠.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결국 모든 건 정보에 기반한 바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죠. 이 문장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우리에게는 아니오라고 말할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은 우리가 아니오라고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데이터는 그냥 정보 쪼가리가 아니에요. 엄청난 가치를 지닌 자산입니다. 다음번에 동의 버튼을 누르기 전에 딱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이 편리함과 내 데이터의 가치를 현명하게 맞바꾸고 있는 걸까? 그 선택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니죠.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죠. 바로 AI 뷰티 기술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터치 한 번이면 완벽한 얼굴을 만들어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 이면에는 어떤 대가가 숨어 있을까요? 자, 그래서 바로 이 질문부터 시작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그 수많은 AI 뷰티 앱들, 정말 공짜가 맞을까요? 모든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파트에서는 AI 뷰티의 빛과 그림자를 살펴볼 건데요. AI 뷰티는 마치 놀이공원에 있는 거울의 방 같다고 할까요? 처음 들어가면 막 신기하고 재밌고 마법 같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왜곡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 마법 같은 순간들을요. 터치 한 번에 피부 트러블이 싹 사라지고 평소에는 시도도 못 해볼 화려한 메이크업을 순식간에 내 얼굴에 입혀보는 거. 와, 정말 놀라운 기술이죠. 그런데요, 이 완벽함, 과연 그냥 얻어지는 걸까요? 이 놀라운 편리함 뒤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불하고 있는 건 없는지 지금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인데요. 바로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이런 무료 앱들을 쓰면서 진짜로 지불하는 화폐는요, 돈이 아니에요. 그건 바로 우리 각자의 개인 데이터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쩌면 가장 값비싼 비용일지도 모르죠. 와, 이 숫자 좀 보세요. 수십억 개. 이게 AI 뷰티 앱들이 수집하는 데이터 포인트의 규모라고 합니다. 그냥 얼굴 사진 한 장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얼굴 윤곽, 피부 타입, 심지어는 어떤 필터를 자주 쓰는지 같은 생활 습관까지 모든 게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규모를 생각해보면 아, 내 정보가 이렇게 쓰이는구나 하고 좀 섬뜩한 생각도 들죠. 그럼 이렇게 모인 어마어마한 데이터는 다 어디에 쓰일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AI를 훈련시키는데 쓰이는 거죠. 말 그대로 AI가 우리의 데이터를 먹고 점점 더 똑똑해지는 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만약에 말이죠, AI에게 주는 이 먹이,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편향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편향된 데이터만 먹고 자란 AI는 과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여기 이 비교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왼쪽처럼 다양한 인종과 피부색을 골고루 학습한 AI는 공정한 결과를 내놓겠죠. 하지만 오른쪽처럼 데이터가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 AI도 당연히 편향된 결과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피부톤은 아예 인식을 잘 못하거나 특정 인종의 얼굴만 더 아름답다고 판단해버리는 거죠. 이게 완전히 새로운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기존 미디어가 만들어왔던 획일적인 미의 기준을 AI가 그대로 학습해서 어쩌면 더 강력하게 재생산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문제는 단순히 개인 데이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창작 산업 전반,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의 권리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거든요. 혁신적인 기술이 윤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문제의 핵심 단어는 바로 무단복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AI가 어떤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아주 독창적인 스타일을 허락도 없이 학습해서 누구나 쓸 수 있는 필터로 만들어버린다면 이게 과연 괜찮은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와, 대단한 기술 혁신이다 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이건 명백한 창작물 도용 아니야? 라고 봐야 할까요?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고 지금 한창 논쟁 중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영향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점점 더 넓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아티스트의 저작권 침해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진짜 사람 모델 대신 AI가 만든 가상 모델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일자리를 위협하는 상황까지 오고 있죠. 인간의 창의성과 AI의 모방, 그 경계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우리 바로 소비자 입장으로 들어와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특히 광고를 볼 때 우리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이게 바로 기만적 광고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우리가 광고에서 보는 저 완벽한 모델이 진짜 사람인지 아니면 AI가 픽셀 하나하나 그려서 만든 가짜 이미지인지 이걸 알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걸 투명하게 밝히지 않는 건 어떻게 보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문제들이 계속 터져 나오니까 다행히도 그냥 손 놓고 보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규칙,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아주 활발하게 시작되고 있어요. 이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2020년대 초반부터 윤리적인 문제 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2023년에는 유럽연합에서 아주 역사적인 AI 법안을 제안했죠.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가 AI 기술의 투명성과 안전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새로운 규제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AI가 만들었으면 이건 AI가 만들었습니다라고 반드시 표시해라. 둘째, 사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험 AI는 훨씬 더 엄격한 안전 기준을 따라야 한다. 셋째, 모든 AI 시스템은 결국 인간이 감독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AI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 누가 책임질지를 명확히 하자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게 책임이라는 단어로 귀결되죠. 자, 그럼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한 아주 간단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앱 설치할 때 동의 버튼 무심코 누르기 전에 개인정보 정책을 딱 10초만이라도 훑어보는 습관. 두 번째, SNS에서 너무 비현실적으로 완벽한 이미지를 보면 이거 진짜일까? 하고 한 번쯤 의심해보는 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직하게 밝히는 브랜드를 알아봐주고 응원해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기술은 어떤 특정한 아름다움을 향하고 있잖아요. AI가 코드로 정의하고 알고리즘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추천하는 그 아름다움에 여러분은 진심으로 동의하시나요? 우리 모두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마트폰 앱으로 피부 분석해주는 거 요즘 많이 쓰시죠? AI 스킨케어라고 하잖아요. 오늘은 바로 이 편리한 기술 뒤에서 사실은 어떤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지 그 속사정을 제가 아주 쉽고 명확하게 파헤쳐 드릴게요. 자,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과연 이 앱이 나보다 내 피부를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좀 엉뚱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앱들의 최종 목표가 바로 그거예요. 나만의 강력하고 개인적인 피부 전문가가 되는 거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건 이 기술이 대체 뭘 약속하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손 안의 피부과 의사라고 할 수 있죠. 와,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바로바로 피부 분석을 받을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가능성 아닌가요? 사용법은 또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요. 그냥 셀카 한 장 딱 찍으면 분석 끝. 바로 이 엄청난 단순함, 그리고 뭔가 미래 기술 같은 느낌? 이게 바로 AI 피부 분석 기술의 핵심 매력인 거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잠깐 이야기의 방향을 살짝 바꿔볼게요. 생각해보세요. 앱이 내 피부 전문가가 되려면 도대체 스마트폰은 뭘 봐야 할까요? 뭘 알아야 할까요? 맞아요. 자, 그럼 이제부터 이 기술의 속을 한번 들여다보죠. 과연 AI 스캔은 우리 얼굴에서 정확히 뭘 보고 또 그걸 어떻게 분석해내는 걸까요?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여러분의 얼굴 사진 한 장입니다. 이 사진이요, 그냥 사진이 아니에요. 이건 나를 인증하고 내 피부를 분석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생체 정보, 그러니까 모든 분석의 기초가 되는 핵심 데이터인 셈이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는 부분이에요. 과연 AI는
이 얼굴 사진 한 장만 가지고 어떻게 피부의 디지털 설계도를 그려낼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을 콕콕 집어서 측정하는지 한번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AI가 그려내는 여러분 피부의 디지털 지도예요. 와,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우선 피부가 얼마나 촉촉한지, 즉 수분 상태를 체크하고요. 그 다음엔 번들거림의 원인인 유분, 즉 피지 분비량을 측정하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모공 크기는 어떤지, 어디에 분포해 있는지도 보고 아주 얕은 잔주름부터 깊은 주름까지 샅샅이 스캔합니다. 심지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색소 침착이나 자극 때문에 생긴 붉은기까지도 아주 정밀하게 잡아낸다니까요. 정말 대단하죠. 근데 분석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여러분의 나이나 성별 같은 개인정보도 참고하고요. 앱에 따라서는 음성이나 지문 같은 추가적인 생체 정보, 심지어는 여러분이 앱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같은 행동 데이터까지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지 봤잖아요.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이 정보가 법적으로는 왜 그렇게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호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법률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민감 정보라는 건데요. 여러분의 얼굴 이미지 그리고 그 분석 결과는 생체 데이터에 해당하거든요. 이게 왜 민감하냐면 한번 유출되면 비밀번호처럼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건 그냥 나 자신이니까요. 그래서 법적으로 아주 엄격하게 보호받는 정보로 분류되는 겁니다. 자, 이 차이를 한번 보세요. 왼쪽에 있는 이름이나 이메일 같은 일반 개인정보랑은 차원이 다나요. 오른쪽에 있는 얼굴 형태, 피부 분석 결과, 이런 민감한 생체 정보는요, 만약 유출됐을 때 그냥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까다롭고 엄격한 보호 규칙이 필요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데이터를 다루는 회사들은요, 법으로 정해진 아주 엄격한 의무들을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회사는 법적으로 이 4가지 단계를 꼭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요. 첫째, 그냥 동의가 아니라 별도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둘째, 이 데이터를 왜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쓸 건지 명확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셋째, 당연히 암호화 같은 기술로 여러분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켜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이걸 명확하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네, 이 문장의 핵심을 딱 짚어주죠. 당신의 정보는 안전하게 처리되어야 하고 당신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를 포함한 당신의 권리에 대해 반드시 고지받아야 한다. 이게 바로 원칙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결론을 한번 내려볼까요? 이 모든 정보가 결국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의 권리를 중심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핵심만 딱 집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왜 내 정보를 가져가는지, 그리고 얼마나 보관할 건지 명확하게 설명을 들은 다음에 별도로 동의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은 언제든지 싫어요 라고 말할 권리가 있다는 점 절대로 잊지 마세요. 결국 아는 것이 힘이죠. 특히 우리가 너무나 쉽게 어쩔 땐 무심코 누르는 그 동의 버튼 앞에서는요, 정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스캔 뒤에 숨겨진 데이터의 흐름을 함께 따라와 봤는데요. 이제 AI 스킨케어 앱에서 동의 버튼을 보게 되면 어떠세요?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와, 요즘 기술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스마트폰으로 사진 한 장 딱 찍으면 AI가 바로 내 피부 상태를 진단해 준다니 말이에요. 정말 편리하고 또 신기한 세상이죠. 근데 여기서 잠깐 이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편리한 서비스 정말 공짜가 맞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돈 대신에 훨씬 더 중요한 걸 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바로 나라는 정보 그 자체를 말이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일종의 디지털 금고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앱을 설치할 때 무심코 동의 버튼을 누르는 그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요, 그 금고 안에 뭘 넣고 또 누가 열어볼 수 있는지 정하는 아주 중요한 계약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그 계약서 한번 같이 펼쳐볼까요?
첫 번째 장에는 보통 무엇을 그리고 왜 수집하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 계약서 사실 생각보다 간단해요. 딱 두 가지만 먼저 확인하면 되거든요. 첫째, 무엇을 가져가는지. 그리고 둘째, 왜 가져가는지.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해요. 이걸 보면 앱이 원하는 게 단순히 우리 피부 사진 한 장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내 얼굴과 피부 이미지는 기본이고요. 이름, 생일 같은 신원 정보, 심지어는 내가 지금 어디서 어떤 기기로 접속하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앱은 전부 다 가져가는 거예요. 물론 기업들도 나름의 이유를 내세웁니다. 정확한 피부 진단을 해주고 또 사용자 개개인에게 딱 맞는 제품을 추천해 주려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고 AI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이 데이터가 꼭 필요하다고 설명하고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제출 버튼을 누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내 소중한 데이터는 과연 어떤 여정을 거치게 될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와요. 바로 보유 기간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앱을 삭제한다고 해서 내 정보가 바로 싹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기업은 법적으로 정해졌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고지한 특정 기간 동안, 예를 들면 회원 탈퇴하고 3년 동안 이런 식으로 우리의 데이터를 계속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관된 내 정보 과연 나만 볼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도 내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부분이 제일 헷갈리는 지점이죠. 자, 여기가 진짜 핵심이에요. 제3자 제공이랑 처리 위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제3자 제공은 말 그대로 내 정보가 아예 다른 회사로 넘어가서 그 회사의 마케팅 같은 데 쓰일 수 있다는 뜻이고요. 처리 위탁은 아마존 같은 클라우드 업체에 데이터 저장을 맡기는 것처럼 기술적인 관리를 대신 맡기는 것뿐이에요. 이 둘의 차이는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관점을 좀 바꿔서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인 우리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 하나만은 정말 꼭 기억해 주세요. 내 개인정보의 주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요. 법은 바로 그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고요. 기업 역시 우리 데이터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데이터를 암호로 바꿔서 누가 훔쳐가도 알아볼 수 없게 만들고 회사 내부에서도 꼭 필요한 최소한의 직원만 정보에 접근하도록 통제하는 것 같은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만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의 권리 목록입니다. 우리한테는 이런 힘이 있어요. 내 정보를 보여달라, 틀렸다면 고쳐달라, 그리고 필요 없다면 삭제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 정보의 사용 자체를 멈춰달라고 할 수도 있죠.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결국 모든 건 정보에 기반한 바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죠. 이 문장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우리에게는 아니오라고 말할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은 우리가 아니오라고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데이터는 그냥 정보 쪼가리가 아니에요. 엄청난 가치를 지닌 자산입니다. 다음번에 동의 버튼을 누르기 전에 딱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이 편리함과 내 데이터의 가치를 현명하게 맞바꾸고 있는 걸까? 그 선택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